별도의 예산에 대한 아이디어는 남편에게 완벽하게 논리적이고 현대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그 단순한 결정이 자신의 집에 닥칠 혼란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방문했을 때 모든 일이 머리에 떠올랐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냉장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음식은 어디 있지? 늘 준비해온 점심은 어디 있나요? 그녀는 놀라서 부엌을 뒤지고 있었고 그녀의 아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아내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여보, 왜 우리 엄마가 오실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나요? 라리사 미카일로브나는 긴 기차 여행을 싫어했지만 아들을 방문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차가 없고 모스크바 교회에 가기에는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서 그녀는 대중교통에만 의존할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흔들리면서 그는 문으로 걸어 들어가서 굳은 살을 찢고 있는 신발을 벗고 며느리인 카티아가 이미 준비했을 호화로운 테이블에 앉을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전통이었습니다. 집에서 만든 간식, 신선한 샐러드, 따뜻한 요리 등 모든 것이 마치 방문이 아닌 잔치를 기대하는 것처럼 준비되었습니다. 카티어는 매 식사가 마치 축하 행사인 것처럼 항상 그녀를 정중하게 환영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그녀의 외아들 파벨이 그녀를 다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라리사가 들어와서 코트를 벗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집은 흠 하나 없고 깨끗한 냄새가 나지만 뭔가 부족했습니다. 음식 냄새도 없었습니다. 튀김도, 빵 굽는 것도, 고기 요리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그녀가 도착할 때마다 포옹 전부터 부엌의 냄새가 그녀를 반겼다. 카티아는 어디에 있나요? 그는 부엌으로 향하면서 물었다. 그녀는 지금 자기 방에 있어요. 곧 나갈 거예요. 파벨은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머뭇거리는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라리사는 부엌 문을 밀고 얼어붙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빈 과일 그릇이 놓여 있다.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것처럼 빛나는 난로. 그녀는 냉장고를 열었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케첩 한 병, 버터 스틱, 구석에 시들어가는 오이, 더 이상은 없습니다. 내 아들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음식은 어디에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파벨은 뒷머리를 극적이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단지 우리와 카티어는 별도의 예산 시스템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비용을 처리합니다. 라리사의 눈이 커졌다. 별도의 예산은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와, 엄마, 현대적이에요. 나는 내 돈을 나 자신에게 쓰고 그녀는 그녀의 돈을 그녀에게 쓴다. 누구도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공평해요. 시어머니는 피가 끓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찬장을 열고 냄비를 살펴보았는데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파스타 한 봉지도 아니고 빵 한 조각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심인가요? 결혼한 지 8년, 아이 하나,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별도의 예산. 그건 내 결정이었어요, 어머니. 카티어는 동의했습니다. 이미 짜증이 난 파벨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카티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스웨트 팬츠와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포니테일로 묶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중립적이고 거의 무관심한 표정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라리사 미하일로브나. 그는 따뜻함의 흔적도 없이 인사했습니다. 내 딸 카티엔카. 시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 집에는 왜 먹을 것이 없나요? 카티어는 아이러니한 미소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예산은 나와 레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2인분의 음식을 사요. 당신이 직접 말했잖아요, 파벨. 모두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2명이란 무슨 뜻인가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그렇습니다. 경제적 독립을 원하셨나요? 글쎄요.
내 월급은 우리 식사비, 레브의 옷비, 수업비, 의사에게 갑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럴 것 같지 않나요? 라리사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심각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피해를 측정할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 파벨은 초조한 표정으로 얼굴에 손을 얹었습니다. 집에서 밥 안 먹는다고 한 적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달리 명확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카티어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음식을 공유하고 싶다면 동의합시다. 세 사람이 한 달에 약 3만 5천을 소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면 절반만 기부하세요. 17,500, 주고받음. 파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정신이에요. 여긴 내 집이야. 아직 10년의 융자금이 남았으니 절반만 갚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카티어가 팔짱을 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 집은 우리 집이에요. 하지만 음식은? 이 독립성을 원했던 사람이 당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혼자 샀습니다. 라리사는 말투를 누그러뜨리며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카티엔카, 여보, 항상 남자들이 공급자였지만 그렇다고 그게... 라리사 미하일로브나 카티어가 끼어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해방 놀이를 하고 싶었던 건 당신 아들이었죠. 방금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그 사람은 8만 벌고 나는 50만 벌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집, 쇼핑, 음식, 옷을 돌보고 레브가 밤에 노는 동안 레브를 돌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나는 나와 내 아들만을 위해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알아? 나는 심지어 일부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파벨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카티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장난감을 아끼는 동안 내가 모든 비용을 계속 지불하겠다고요? 무거운 침묵이 부엌을 점령했다. 라리사는 아들에서 며느리를 바라보았고 마음속에 선명한 이미지가 형성되었습니다. 카티아는 항상 헌신적인 아내이자 완벽한 처녀였습니다. 그러나 파벨은 책임을 지지 않고도 혜택만 받고도 벗어날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가 여기 있어요. 감성에 호소하면서 파벨을 시도했습니다. 그럼 내 엄마에게 밥을 먹여라. 카티어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오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니 무슨 뜻인가요? 우리 엄마예요.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책임, 당신의 돈 이 별도의 예산, 기억하시나요? 라리사는 발밑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항상 카티어가 유순하고 편리한 소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내 말이 절대적으로 옳았다는 것입니다. 알았어. 난 시장에 갈 거야. 파벨은 재킷을 집어들며 투덜댔다. 잊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슈퍼마켓 계산원은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카티어는 옷을 갈아입지 않고 상기시켰습니다. 달리면 아직 시간이 있어요. 문이 두드렸다. 라리사는 귀찮은 기분으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카티어는 차를 마시고 찬장 뒤, 보존식품 캔 뒤에 숨겨져 있던 비스킷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하나 드릴까요? 그는 접시를 내밀며 제안했습니다. 고마워. 라리사가 쿠키를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그들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방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레프는 부엌의 긴장된 분위기를 인식하지 못한 채 행복하게 만화를 보았습니다. 러리서는 손자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신이 그를 거의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아들을 만나러 왔고 레브는 방문의 세부 사항에 불과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는 이유도 모른 채 말했다. 카티아는 놀라서 위를 올려다보았다. 무엇 때문에요? 왜 항상 내가 아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그의 입가에는 쓴웃음이 떠올랐다.
원망하지 않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파벨. 그는 자신이 별도의 예산을 발표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요리하고 양말을 세탁하고 셔츠를 다림질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교훈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냥 솔직하게 살기로 했어요. 카티어는 테이블 위에 컵을 조정하며 정정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이라면 현실로 두십시오. 그들이 나를 양탄자처럼 대하는 동안 나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리사 미하일로브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전에 그녀에게 무관심 외에는 어떤 영광도 준 적이 없었던 이 여성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카티아는 비명을 지르지도 울지도 않았고 이혼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남편이 만들어낸 규칙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혼란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파벨은 1시간 후에 냉동 만두, 값싼 소시지, 오래된 빵이 담긴 봉지를 끌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쓴맛이 났습니다. 마치 돈을 쓸 때마다 입안에 나쁜 맛이 남은 것 같았습니다. 러리서는 자신의 아들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했고 그로 인해 짜증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요리를 했고 세 사람은 각자의 고집을 씹는 듯 무겁고 맛이 없는 식사를 했다. 카티어는 래프를 찾아 이전에 준비한 음식을 따로 먹이기 위해 방을 나갔습니다. 라리사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자신도 이에 연루된 것처럼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이름 모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밤에 거실 소파에 누워서 그녀는 침실에서 그들이 다투는 것을 들었습니다. 파벨은 날카로운 문구를 씩씩댔다. 카티어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당연한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거의 무서운 침착함으로 대답했습니다. 라리사는 방해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이었다. 당신의 규칙. 당신의 인생.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무런 화해도 보지 못한 채 떠났다. 파벨은 말없이 침울한 표정으로 그녀와 함께 역까지 갔다. 카티어는 방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라리사는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화난 단음절로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티어는 편지에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래프만을 위해 음식을 샀습니다. 나는 그 둘만을 위해 요리를 했다. 파벨은 냉장고에서 음식을 훔치려 했지만 카티어는 자물쇠가 달린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비밀번호가 있는 진짜 자물쇠였습니다. 엄마, 그녀가 미쳤어요. 파벨은 전화기에 대고 훌쩍거렸습니다. 어제 나는 레브의 저녁 식사를 위해 그녀가 만든 코틀레타를 먹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세요?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코틀레타 비용이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120루블이라고 말했다. 라리사는 침묵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일부는 아들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구멍을 혼자 팠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파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모험을 펼쳤습니다. 이제 이것을 멈출 시간이 아닌가요? 그녀가 실수했다고 말해주세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내가 말했잖아. 파벨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별도의 예산이 훌륭한 아이디어이며 이 형식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녀는 진지해요. 행복해요, 엄마. 웃으면서 돌아다니고 레브와 놀아주고 그는 나에게 차도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를 직접 만들 수 없나요? 라리사가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파벨은 침묵했다. 한 달 후 전화를 건 사람은 카티어였습니다. 한때 긴장했던 목소리는 이제 차분하고 거의 다정하게 들렸다. 라리사 미하일로브나, 그 접대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밥을 안 먹어서 당황스러웠어. 그건 당신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라리사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망친 건 내 아버지야. 내 말은 파벨과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공동 예산으로 돌아가기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출 스프레드시트를 갖고 있고 우리 둘 다 모든 루블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족을 부양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전혀 몰랐다고 카티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비싸지 않다고 대답했다.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라리사는 며느리에게 이상한 자부심을 느꼈고 카티아가 아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년 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뒤늦은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다음 주말에 우리를 방문하세요. 카티어를 초대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대로 진짜 사과 케이크를 만들어 드릴게요. 물론 그럴 거예요. 내 딸. 그리고 그랬다. 테이블이 꽉 찼어요. 카티어는 차분한 행복을 발산했습니다. 레브는 웃으며 집 안을 뛰어다녔다. 파벨은 조용했지만 더 이상 적대적인 분위기를 풍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서빙을 돕고 아들이 흘린 주스를 치우고 설거지를 나릅니다. 저녁 식사 중에 러리서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보살핌의 가치를 이해하고 우리 삶을 더 가볍게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케이티는 미소를 지었다. 파벨은 거의 당황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프는 덤마에게 라고 외쳤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카티어가 레프를 침대에 눕히는 동안 파벨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 머물면서 어머니가 본 적이 없는 꼼꼼함으로 설거지를 했습니다. 알잖아요. 엄마, 저는 완전히 바보였어요. 그는 접시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라리사가 동의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적이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더 자유로울 거라고요? 사실 저는 단지 가족을 위해 돈을 저축하고 나 자신을 위해 더 많은 돈을 저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첫 달에 카티어는 15,000루블을 절약했습니다. 파벨은 계속해서 손을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눈치채지 못했던 더 나은 제품, 간식, 집에 필요한 것들 등 약간의 추가 물건 구매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일을 그만두었고 돈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러리서는 아이러니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없이 남겨졌습니다. 그는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옷은 저절로 다림질되지 않으며 음식은 마술로 나타나지 않으며 집은 손가락 한 번 튕기는 것으로 저절로 청소되지 않습니다. 카티어는 매일 이것을 했고 나는 그것이 그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가 떠나고 내가 보지도 못한 일을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알게 되기 전까지는 말이야. 파벨은 피곤한 눈으로 어머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악인 건 직장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다는 거예요. 그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공평해 보였습니다. 모두가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카티어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모든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나는 돈을 쓸 자유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러리서가 요약한 대로 당신은 책임 없이 혜택을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으스스한 표정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었습니다. 카티어는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풀어헤친 채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레프는 잠들었습니다. 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라리사 미하일로브나, 내가 당신 방에 자리를 마련해줬어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라리사는 일어나 예상치 못한 힘으로 며느리를 껴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괴물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카티아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단지 내 자신을 변호했을 뿐입니다. 결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라리사는 아내가 기본적으로 요리, 세탁, 자녀 양육, 일 등 모든 것을 남편에게 빚지고 있으며 여전히 이에 대해 선택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는 동일한 환상 속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파트너십입니다. 균형. 누군가가 더 많이 주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합니다. 2년 후 아들의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른 집을 찾았다. 카티어가 일하는 동안 파벨은 저녁 식사를 요리했습니다. 그는 빵 굽는 법을 배웠고 그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 제1학년이 된 레프는 새 배낭을 들고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카티어는 소규모 온라인 아동복 사업을 시작하여 남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반으로 나누고 공동 예산을 유지했으며 엄마, 앉으세요. 파벨은 구운 요리를 준비했고 오븐에서 팬을 꺼내며 주방을 환하게 밝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라리사 미하일로브나는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에 다 담을 수 없는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 세상의 종말처럼 보였던 개별 재정 스캔들은 그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파벨을 성숙하게 만들었고 카티어에게 자신의 경계를 지키도록 가르쳤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상호 존중의 가치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집을 짓기 위한 기초로 보여주었습니다. 테이블에서 그들은 계획, 미래, 할부로 구입할 새 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카티어는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아동복 컬렉션 사진을 보여주었고 레프는 신이 나서 그녀에게 학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도착했는데 냉장고가 텅 비던 그날을 기억하니? 파벨이 갑자기 공기를 가르는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라리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다고 그는 잠시 눈을 내리깔며 고백했다. 나는 고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카티어가 개입하여 그의 손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실 그가 마침내 그녀를 찾은 때였습니다. 레리커 미케일로브너는 그들을 지켜보고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이 우리보다 더 현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드문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과 손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목격했다는 사실에 행복했습니다. 때로는 걷는 법을 배우기 위해 비틀거리며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알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영혼을 먹여주고 당신 곁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배고픔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라리사는 창밖의 어둠 속에 사라진 빛의 지점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이상한 것입니다.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상황은 바로 우리를 최선의 결정으로 이끄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빈 냉장고는 결국 진정한 가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없지는 않지만 정직하고 단결하며 기꺼이 함께 성장할 의지가 있는 가족입니다.